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실제 북한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전제 조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증진과 투명한 임금 지불 체계, 국제 통화기금 가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자세한 소식 박승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민간 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한의 임금 지불 절차가 투명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한국이 도와준다 해도 북한의 실물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t's clear. The workers need to be paid directly. There's a lot of good reasons for this. One, it'll help boost the domestic economy in North Korea. 스탠거론 국장은 또 현행 규정에도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확한 경제 통계와 자료를 발표해야 외국 투자자들이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고 알맞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key things to that is basically taking and putting in place the reforms for things like the collection of data. Right now, nobody could tell you what the unemployment rate really in North Korea is. 따라서 북한은 세계무역기구 WTO와 국제통화기금 IMF부터 가입해야 한다고 스탠거론 국장은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함께 나선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 학술국장은 무엇보다 인권 상황이 개선돼야 남북 경협 등 대북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리어 국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면 인권 상황은 자연스레 개선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n economic development will help 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but again, this isn't necessarily guaranteed.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제재에 관한 재량권이 큰 미 의회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페리어 국장은 밝혔습니다. 공동 토론자로 참석한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것은 대북 제재였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붙들어 둘 것도 제재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주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중 양자 대화는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 강화라는 양측의 밝힌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You have to be careful about the deal. Sometimes they sound more robust than they really are. But I think it does reflect the desire from the Chinese especially calm things down with their ROK. 힐 전 차관보는 대미 무역 마찰 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고립 탈피를 위해 한국과의 소통 강화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보국 CIA에서 한국을 담당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중국이 7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한 것이 중요한 국면 전환은 아니라며 비핵화 해법에 대해 중국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China has a very different view of how that should be achieved than the U.S. and its allies often think of how it should be achieved. 또 중국 군용기의 빈번한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 문제 해소 차원에서 양측이 직통전화 추가 설치를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갈등 완화를 명분으로 한국을 시험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과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is worried that North Korea never is going to denuclearize and that he's got to put more pressure on the North without looking like he's putting more pressure on the North because he doesn't want to offend Kim Jong-un. 한편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한중 간 현안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무기로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이 외국산 담배 수입 제한에 이어 신규 담배 생산을 금지하는 금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세계 금연의 날이 되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큰 성과는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인 최근 개정한 담배 통제법에 따라 북한 내 신규 담배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금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산 담배 수입을 제한한 데 이어 이 같은 조치를 추가했다는 겁니다. 북한인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을 전후해 주민을 상대로 담배의 유해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27일 WHO의 담배 통제 기틀 협약에 가입한 북한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연 연구 보급소를 통해 금연에 대한 상담과 한방 성분의 금연 보조제를 생산하며 니코틴 반창고 등을 홍보합니다.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공연을 통해 흡연의 피해를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12월 기준 WHO가 발표한 북한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절반에 가까운 43.9%. 미국과 한국처럼 실제 흡연 피해자들의 상황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담배를 물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자주 노출되면서 주민들이 흡연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WHO의 올해 세계 금연의 날 웹사이트에는 4초당 흡연자 1명이 폐질환으로 숨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700만 명이 흡연으로 또 100만 명이 간접 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오는 2030년까지 800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올해 초 서태평양에 배치된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버솔프함이 현재 서해에서 작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미 칠함대가 밝혔습니다. 미 칠함대는 5일 버솔프함이 서해에서 작전하고 있으며 이 함선은 미 해군 칠함대 지원을 위해 서태평양에 배치돼 있다면서 버솔프함의 작전 활동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버솔프함을 일본 사세보항에 배치한다며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 행위에 맞서는 국제 공조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궁에서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 통상 경제 협력 등 양자 현안과 한반도 문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사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보좌관은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과 동북아 지역 평화 안보 체제 창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가 한국 정부의 지원 승인에 따라 북한 영양 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 또 유니세프가 북한 모자 보건 사업에 350만 달러의 지원 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WFP는 북한 내 60개군의 타가소와 보육원, 소아병동 등의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부에게 영양 강화 식품을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유니세프는 아동과 임산부, 수유부에게 치료식을 비롯한 기초 필수 의약품 키트, 밀양 영양소 복합제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5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허용해 나가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생을 한국 민주화 운동과 북한 인권 운동에 헌신한 윤현 북한 인권 시민연합 명예이사장의 연결식이 5일 유가족과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 탈북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연결식에서 박범진 북한인권 시민연합 이사장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아무도 눈을 돌리지 않았던 시기에 윤 명예이사장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을 창립해 북한 인권 실태를 세계에 알리는 선구적인 활동을 했다고 추모했으며 김상원 전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1970년대 한국에서 인권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숙환으로 별세한 윤현 명예이사장은 1994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북한 인권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고발했으며
2003년에는 미국 민주주의 재단이 수여하는 민주주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